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됐고요.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외교 대응, 그리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본회의장에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역시 네. 뭐 표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에서 부결표가 많이 나왔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부결 및 기권표는 다 민주당에서 나왔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네, 가결을 정했습니다. 했으니까. 네. 민주당에서 반대표와 기권표는 왜 많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네. 민주당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인한 예. 그 과거의 체포동의안 부결 예. 그것이 이미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만연시킨 겁니다. 즉 노웅래 의원의 그 체포동의안 부결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요청이 오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거고, 그 위에 지금 보여진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과거 당대표의 그 사안에 대해서도 부결을 한 상황에서 강하게 그 어떤 국민적 비판, 방탄국회의 비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냥 이끌어 저희 민주당 그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온종주의가 팽배하고 예. 그리고 사실 그로 인해서 그 민주당의 그 도덕 불감증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도덕 불감증이 만연하는 결코 이렇게 하면서 부결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사실은 원내 지도부에서 윤석만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 이성만 의원에서는 부결 이런 식의 지라시가 돌았고 저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예, 갈 수 있다는 지라시가 돌고 제가 오찬에 기자들이랑 같이 오찬했는데 기자들 대부분도 아마 그렇게 갈 것이라고 신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이건 분명히 부결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상범 의원이 계속 부결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거는, 그리고 그 지금 이후의 분석의 핵심은 네. 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번 부결했고 네. 혹시 검찰이 2차, 3차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올리면 그때도 부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결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대표가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다른 사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네. 당 지도부에서 당론으로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인식해가지고 그리고 당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가결로 가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니 근데요, 제가 사실은 이 민주당 의원들, 뭐 비명 의원이든 친명 의원이든 인터뷰 할 때마다 이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한테.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의 취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가, 대놓고 가결입니다라는 얘기는 안 해도 이번 건은 다른 건과 다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왜 갑자기가 아니라 그때부터도 물밑에서는 부결의 움직임이 더 강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어제 분위기가 바뀐 의청에서 보면 네. 아마 그 투표 전에 의청이었는데 거기서 김상희 의원, 김혜재 의원 등이 나와가지고 강하게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은 뭐 본인이 민주당이 사냥을 당한다. 네, 검찰 수사 과다하다는 식으로 대표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체포 동의안이 투표되기 전까지 그 국민적인 비판 여론, 특히 그 돈봉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할 수 없고 거기서 되고 국민들에게 지금 가결 가능성을 얘기 안 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네. 애초에 인터뷰를 할 때 의원들 입장에서 거기서 만일 민주당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얘기한다면 그 이유는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논리로 부결 가능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말하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애초부터 부결의 움직임이었다라는 이제
취지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거에 따른 체포동의안 부결이 예. 모든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체포동의안 요지의 진술에서 이 부분이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 예측은 맞았죠. 그렇습니까? 네. 예.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시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예. 예. 즉 사안 자체에 이런 당내 의원들이 많이 관련돼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표결을 해주기 바란다는 호소가 예. 전 들어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대국민에게 만일 부결된다면 결국 이러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부결될 것이라는 국민들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일 수 있고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또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약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네, 국민들에게 이제 좀 설명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근데 네,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의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도발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해석들. 그래서 어제 한동훈 장관한테도 소위 말하는 백브리핑 때 기자가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시키고 나서 예. 항상 부결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예. 부결의 명분을 사실은 그 워딩으로 부결의 명분을 삼고 그 워딩이 결국 우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 돌아서서 부결이 됐다. 아. 변명 자료 삼는 거죠. 어제 뭐 김한규 대변인도 그 발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격앙된 아마. 의원들이 계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러면 민주당의 사실 부결의 이유는 이재명 대표 때문인데 어제 한동훈 장관 요 발언으로 이 원인을 그쪽으로 돌린다 이런 의미신가요? 네, 그 부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돌렸는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걸 노리고 일부러 의도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예. 그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예. 지나치게 정치인의 음모론적 해석을 늘 반복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제 기자질문 한동훈 장관은 그럼 민주당이 제 뜻대로 움직이는 당이나 말입니까 하고 부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나치게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감각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지금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주제를 바꿔서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외교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이 한중 외교 갈등이 좀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네. 대통령실에서 입장도 나왔는데 네. 여당이나 유상범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은 첫째 중국의 전략 외교의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소위 미중 관계, 대만 관계와 같은 중국 그 외교가 말하는 핵심 이익에 대해서 중국과 좀 입장이 다른 모습이 취해지면 외교관들이 굉장히 거친 언사로 그 주재국에서 그런 비판 성명 내는 게 지금 자주 발생하면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외교의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적인 그 어떤 자국 정부에 대해서 본인의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하나 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작년 12월 장청광 주 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예. 중국 제로나 코로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그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예, 어제 제가 있었습니다. 예. 이건 철저하게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즉 그렇다면 이거는 중국 외교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고가 됐고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전의 기회가 필요했고. 싱하이밍 대사.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싱하이밍 대사가 민주당의 관저 초청을 통해서 예. 그 활용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관저 초청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공식적 행사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민주당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싱하이면
그와 같은 그 생중계 자체를 민주당과 아마 서로 간에 협의가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한 거죠. 그런 판을 깔아달라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어떤 계기가 없이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과의 관저 만찬의 기회에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그런 전략 외교에서 쓰는 그 강한 그 배팅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유튜브 생중계. 뭐 당연히 뭐 유튜브 생중계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미리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진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카메라 들고 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판을 이용해서 싱하이민 대사가 이 입장을 이제 밝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준비된 원고를 읽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미 준비된 원고 그거는 주재국 대사가 있는다면 이미 중국 본국 외교부와도 이미 충분하게 협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외교부와도 본국과. 자, 그러면 민주당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싱하이밍 대사와 협의해서 할 때 싱하이밍 대사가 이런 정도의 수준의 발언을 할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건 우발적인 상황이었을까요? 그 예측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와 같이 그 내용을 다 알고 판을 갈아줬다면 이건 완전히 친중이 아니라 굴종이죠. 굴중 외교죠. 본인이 저는 그걸 알았을 거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왜 이거를 유튜브에 생중계하려고 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대사 관저 가서 만찬하는 거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예는 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럼 왜 이거를 유튜브에 생중계하라고 결국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거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돼서는 중국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이고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제2의 광우병 이슈로 만들고 싶어 가지고 두 번이나 걸쳐서 거리 집회까지 나갔고 현수막 게시까지 철저히 점검하는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있는 돈봉투, 코인 게이트, 또 혁신위원장 선임 파문, 또 거기에 이은 권칠승 그 수석 대변인의 그 말실수까지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떤 전국의 주도권을 바꿔야 될 그 이슈로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가지고 거기서 반전의 격에서 안고 주도적으로 공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싱하이밍 대사와의 그 관저 만찬을 이용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부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들이 발단이 됐다라는 시각. 왜냐하면 어제 제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의겸 의원의 얘기를 보면 하지만 애초에 이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거론한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대만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라는 얘기들. 그러니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의 그 발언이 부적절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의 문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려서 그래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나온 측면이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외교관의 그 발언이 일단 적절했느냐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마치 그것을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전략 외교 측면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미중 갈등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사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아주 진영 간의 대립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소위 국제적 규약에 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일반 원칙을 사실은 한미 동맹가에서 천명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 하나의 국익을 위한 노력이고 지금 싱하이밍에 대한 부분은 이 중국의 전략 외교의 한 측면에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행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든 부분을 지금 중국의 그 문제점을 보지 않고 결국은 국내의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은
이 사안의 논점을 좀 제대로 짚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뭐 청취자분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김의겸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거친 대응, 중국의 거친 반응, 이것은 중국을 잘했다고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얘기도 하긴 했다라는 점. 네. 그런데 하지만 한나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그런 경솔한 발언을 먼저 했느냐라고 저는 먼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게 어제 워딩이었다는 거를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국회에 있었던 얘기 요거도 좀 짚어보죠.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와 주일대사 회동을 꼬집어서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그러면서 이제 오염수 동맹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어제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에게 야당 의원이 오염수 그럼 마실 수 있냐 그래 한덕수 총리 마실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치고받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기준만 맞다면 나 마시겠습니다 하고 네. 사이다 발언하셨죠. 이 오염수 동맹이라는 야당의 얘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싱하밍 대사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예. 본인이 이제 4대 외교니 굴욕 외교니 이런 식으로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 부분을 김기현 대표가 주일 대사를 만나는 것과 비교해서 그 본인의 그 어떤 수세적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번 내던진 정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국명전황용 멘트다. 알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오염수 동맹이라면 예. 이 김기현 대표가 주일 대사에 만난 과정에서 예. 뭐 주일 대사가 뭐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든지 무슨 소위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 또 김기현 대표의 발언 중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 만남 자체를 가지고 오염수 동맹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한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고 크게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좀 이런 얘기긴 한데 우병우 전 수석의 뭐 대구 지역에서의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출마할 거로 보십니까? 뭐 출마 가능성은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뭐 지난번 6월 9일인가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예. 본인이 뭐 되게 모호한 형태지만 예. 보통 정치적으로 보면 출마를 예. 할 것으로 예상되는 멘트가 있긴 했죠. 네, 뭐 국가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뭐 이런 네. 부분들. 예. 가끔 많이 듣던 얘기지 뭐. 예. 그 사실은 출마를 위해서 빌드업 해가는 과정에 나오는 멘트긴 한데. 근데 예. 당에서는 예. 어떤 우병우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 전 수석. 우병우 전 수석이죠. 예. 대표가 입에 붙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예. 어떤 그분에 대한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 당에서는요? 네. 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떤 개인의 의사는 어떨지 몰라도 당 차원에서는 현재는 어떤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공천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시점에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또 되는 거고, 네.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분도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또 네. 나침판 없이 네.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이분도 또 정치 출마에 어떤 빌드업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근데 민주당에서 지난 5월에 예. 뇌물 성상납 등 뭐 성범죄 등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에 있어도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판을 깔아놓은 격이죠. 예. 그런데 내부적으로 워낙 조국 전 수석이 나온다면 네. 결국은 내로남불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내부적으로 비판도 많을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 수용하기가 또 쉽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